네, 국내 최대 풍수 컨설팅 회사의 대표이자 4대째 풍수의 가르침을 잇고 있는 풍수 큐레이터 멋지동입니다. 이 풍수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공간을 통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공학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실제로도 수없이 많은 분들을 직접 현장에서 만나고 계속해서 컨설팅을 해 나가고 있는 현장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봤을 때 성공하는 사람들, 이런 성공한 사람들은 그만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성공하는 사람들 혹은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바꿔야 할 이 6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이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바꿔야 될 그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입니다. 삶의 패턴. 동양 철학에서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모든 이러한 원리를 음양오행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시간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이 변하는 것을 알곤 하죠. 짧게는 하루의 주기, 길게는 1년의 주기,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하루를 살아내는 그 사람의 시간을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의 일생을 미리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내 삶을 조금 더 나은 쪽으로 이끌어가고 싶다면은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패턴을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저희 2번째 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삶을 바꾸는 거, 이 습관을 바꾸는 거 정말로 어렵습니다만은 보여지는 행동 하나 바꾸는 걸로도 또한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이 습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 집에 가서 퇴근을 하시고 항상 방에 늘어져서 OTT를 보고 술을 마시는 게 습관이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딱 한 번만, 딱 5분만 바로 문 밖에 나가가지고 아파트를 한 바퀴 돌아보신다라든지, 아니면 딱 한 번만 불을 환히 밝히고 거실에서 책을 한 페이지만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삶의 패턴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내 운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다르게 살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요, 내가 생각하는 내 하루 중에서 가장 의미 없고 가장 쓸데없는 시간이다 라고 느껴지는 거, 그걸 하지 말고 다른 유익한 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딱 1분이면 됩니다. 그 시간을 주입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을 바꿔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2번째, 이 시간 운영법. 앞에서 패턴과 관련해서 다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동네마다 스터디 카페가 다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밤에 가보면은요, 생각보다 아버님, 어머님 뻘 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집안에서는 내가 혼자서 뭔가 독립되고 혼자서 뭔가 생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러 또한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독립된 공간으로 찾아가시는 건데, 저는 이거 정말로 좋은 습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들이 스스로 뭔가를 해내고 또한 부모님들만의 시간을 보냄으로 인해서 자녀들 역시나 주체적이고 더 잘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시간을 지배한다면 우리는 모든 걸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나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매일매일 나와의 시간의 싸움에서 승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 함께 같이 싸워나가면서 매일매일 승리의 순간들을 조금씩 쌓아간다면 분명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바꿔야 될 건요, 바로 실패를 마주하고 실패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1살이 됐건 100살이 됐건 내일 맞이하는 하루는 분명 새로운 하루고 새롭게 펼쳐지는 일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그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내가 마주하는 상황에서 잘 내내는 거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라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의 힘을 내면은 오히려 더 좋은 순간들을 맞이하기가 쉽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를 한번 맞닥뜨리고 나면은 좌절을 하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수없이 많이 넘어져 본 사람들이 결국은 더 높은 자리, 더 편안한 안락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자연의 이치와도 똑같은 겁니다. 수없이 많은 바람을 맞아봐야 더 강인해지는 것처럼 우리 역시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실패가 결코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 이 실패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더 나은 삶을 위한 한 단계의 계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욕심을 내고 있던 이 대상들을 한번 바꿔보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욕심내야 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일상 속에서 펼쳐지는 크고 작은 욕망에 따라서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사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조금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조금 더 남에게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욕심을 내라라는 거죠. 물론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더 잘하기 위해서 욕심을 내고 더 열심히 사는 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 저 역시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채워가다 보면은요, 끝없이 여러분들의 욕망의 그릇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욕망의 그릇이 커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거기에서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을 욕심에 내야 될까라는 점인데, 쉽게 예를 들면은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매일매일 내가 기부하는 금액을 더 늘리는 거에 대해서 욕심을 낸다라든지 내가 조금 더 좋은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욕심을 낸다면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내가 월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인데 내가 월 300만 원 안에서 항상 100만 원치의 뭔가 나의 개인적인 그런 사치품을 위해서 욕심을 내고 그 사치품을 더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500만 원을 받는 사람, 10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면은 반대로요. 내가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인데 100만 원을 언제나 사회에 기부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했다면은 그 돈을 더 늘려서 500만 원이 되면은 300만 원을 내고 1000만 원이 되면은 500만 원을 기부하고자 이렇게 마음을 내는 사람이 된다. 라고 했을 때 분명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그 성공의 정도가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은 그렇게 모든 걸 다 기부하고 나누라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분명 나누는 것 속에서 혹은 의미 있는 것을 욕심을 내므로 인해서 더 고차원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예전보다는 더 높은 차원의 그런 욕망과 높은 차원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고 사람들 역시나 다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지하지 못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욕망하는 대상 중에서 조금 더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 내가 더 가치 있게 욕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5번째로는요. 착하려 하는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뜻은 아닙니다. 선한 것은 좋을지 모르나 그저 바보같이 웃고 있는 것, 그거는 말 그대로 바보인 거고, 조금 더 나쁘게 말하면 호구라고 하죠. 그렇게 바보같이 지내시는 거는 여러분들한테도 좋지 않고 남에게도 좋지 않은 겁니다. 착하다 하더라도 영리하게 착해야 되는 거지, 바보같이 착한 거는 결코 선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오히려 상대방을 더 본능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 그것이 악행이 되는 겁니다. 선행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에서도 의뢰인들을 보게 되면은 간혹 너무 착한 의뢰인분들이 계셔가지고 사실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답답한 경우들도 정말로 많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는 좋지만은 그 희생이 오히려 자녀들을 더 삐뚤게 만들고 남편 혹은 아내를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모두가 불행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내가 진정 착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보시고요.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영리해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성공을 하기 위해서 꼭 바꿔야 될 마지막은요. 여러분들의 편안한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사실 이 편안한 환경을 바꿔라라고 하는 거는 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 이 집을 바꿔라,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게을러지기 쉽고 내가 나태해지기 쉬운 그런 공간들은 그때그때 바꾸는 것이 좋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전에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 한 강사분께서 들려주신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형법 강사님이셨는데 형법 강사님께서 한 예를 들려주셨는데 엄청 고위직에 있는 그런 분의 자제분이셨고 그런 자제분이 또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버님께서 정말 경치 좋은 별장을 지어가지고 강이 보이는 곳에 방을 탁 내서 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결국 사법시험에 결코 붙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그 강사분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편안하고 뭐 더 가지고 싶은 의욕이 나지 않는다면은 더 잘 노력할 이유가 없죠. 굳이 그렇게 애써가면서 공부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다들 마음으로는 잘 살고 싶다라고 의욕을 하면서도 실상 내가 지내는 환경은 내가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안분지족 정말로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공간에서 행복함을 느끼는 거 그거는 우리가 그 어떤 순간에서도 항상 지녀야 될 제1가치 중에 하나이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내 순간의 게으름을 단지 안분지족으로 합리화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그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진취적이고 더 나아가고 더 성공하고 싶다면은 여러분들이 게을러질 수 있는 그런 안락한 거짓된 안락한 공간에서 꼭 벗어나야 된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당장 바꿔야 할 6가지를 말씀드려봤습니다. 이 바꾼다라는 건 말이 쉽지 저도 정말로 잘 안 됩니다. 맨날 똑같은 습관, 맨날 해오던 그런 오랜 묵은 습관들에 지치고 또한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항상 의욕을 하고 다음 날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재정비를 해서 저와의 경쟁에 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면 됩니다. 오늘 쓰러졌다고 해서 내일도 쓰러진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힘을 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더 풍족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멋지동 컴퍼니에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꼭 필요한 풍수 컨설팅 인터넷 강의, 도서, 그리고 대통령 풍수자문을 지내신 천성조 마스터님의 친필로 디자인한 복바라기 액자 구비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